자, 두 번째는 우리 KT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같이 뒤집어 보도록 합시다. 총 4개 문항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사실 이게 여기 위에 보면 아마 다 써있죠. 첫 번째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써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 저도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잡코리아에서 공고 열어서 학교명, 성명 쓰지 말라는 건 우리 하지 맙시다. 근데 꼭 써요. 하지 맙시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1번 문항 한번 볼까요? KT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저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진짜 열어서 KT에 입사 후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를 기술해달라. 와, 저는 준비되신 분들은 사실 이 질문 받으면 좀 해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너나 해피하지 내가 왜 해피하냐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드리는 가이드대로 쓰면 제 생각에는 기본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이 문제를 읽어보면 문단을 2개로 나눠야겠다는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어본 게 2개거든. 그러면 물어본 2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왜 KT고 왜 개발 영업인지에 대해서 통합으로 설명하는 게 1문단. 그죠? 그 다음에 중장기적 목표를 표현하는 게 1문단. 합쳐서 2문단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700자이죠. 제가 700자, 800자 헷갈리는데 이건 700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럼 뭐예요? 3, 400자씩 우리가 배치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균등배분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는 균등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문단 구분부터 실패합니다. 제가 50% 이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KT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여러분 자기소개 쓰셔야 되잖아요. 쓰라고 하는 것을 다 쓰고 그들이 평가하겠다고 보여준 구분대로 문단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우리 문단 구분을 그렇게 해서 2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문단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KT 지원 동기에 국한되거나 KT만 쓰는 거야. 직무 지원 동기 뭐 모르겠고.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비율이 엄청나요. 내가 지금 사실 오늘도 내가 자료를 봤거든. 근데 되게 많아요. 진짜 많죠. 그렇다면 우리 그래도 저랑 지금 진행을 했으니까 통합해서 쓸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통합하냐,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부터 언급을 합시다. 우리 KT부터 언급하지 마요. KT부터 언급하면 답이 없어요. 저 그래도 책도 쓰고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막 많이 하고 저도 막 그러는데 KT부터 써서는 이거를 3, 400자 내에 어필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A랑 B라는 역량이 있어. 그래서 이 역량을 가지고 만들어갈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KT가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함을 어필하면서 KT가 집중하고 있거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로 1문단을 클리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고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2문단은 사실상 포부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1문단에 인트로처럼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는 게 연결고리상 역할상 더 좋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2개 역량이 있어. 이걸 가지고 나는 뭐를 이루고 싶어. 근데 KT가 적합한 거야. 지금 이 문항에서.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KT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실제 보여준 성과가 그에 부합하기 때문이지가 다 보여주는 게 돼요. 첫 번째. 자, 그럼 이 문단은 어떻게? 자, 중장기적 목표를 언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안 돼요? 배운다 그러면 안 되고 기여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우리 NGO 단체 아니죠? 물론 NGO 단체도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키워드가 분명히 하나가 나와야 돼요. 중장기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10에서 15년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중장기니까. 그지? 그때 뭐가 돼 있겠다? 당연히 직책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굉장히 티미하게 접근해서 가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 중에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문단 이래야 된다는 거지. 나는 중장기적으로 KT에서 리스크 관리나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뭐야?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한 의미인지 설명하고, 세 번째는 KT에서 만들어갈 시너지를 설명하고, 네 번째는 그를 위한 나름의 준비 과정과 고민 과정을 쓰는 이 4가지 맥락이 이 문단에 3, 400자 쓰는데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 작성을 해봅시다. 자, 이번 문항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여 성공하고 실패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니 기술해 주십시오. 애매하게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거를 성공을 써요, 실패를 써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마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석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가능하면 성공을 쓰는 비중이 전체 자소서의 7, 80% 이상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패를 쓰는 게 좋죠. 우리는 자소서의 차별화에 대한 그 과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실패로 도저히 어필 포인트가 안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실패를 쓰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도전적인 목표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도전적인 목표에서 측정하고 싶은 게 능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KT에 측정하고 싶은 거. 즉, 이런 거지. 이 문항을 보면 내가 A라는 이유로 목표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높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B라는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B라는 노하우가 이 능동적으로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걸 배웠든 실패인 경우는 뭐예요? 나름 변경하거나 다른 거랑 조합해야 됨을 배웠어야 되는 것이죠.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문단 구분을 저 같으면 3문단으로 할 것 같아요. 3문단으로 해서 1문단은 우리 재정이랑 총괄 문단으로 가져갑시다. 분량은 전체 20% 안쪽으로. 그게 뭐예요? 저는 능동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B라는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렇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총괄 문단 1문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2문단은 1문단에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능동했다면서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한 설명이 경험으로 짜자자작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3문단은 자, 우리 문항 4개밖에 없어요. 그죠? 직무 시사점 언급 안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직무로의 패스가 중요한 KT 전형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기여할 바 언급도 20% 안쪽. 그러면 20대, 60대, 20의 비율로 이런 3문단 구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문항은 2번 문항의 구조와 동일하죠. 자, 3번 문항 뭐예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경험을 뭐 본인의 수행 역할 중심으로 기재하고 제시하고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해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같으면 2대 6대 2로 재정의 총괄 문단, 그에 기반한 경험 기술 문단, 그리고 직무, 시사점 문단 3가지로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문항에서 실수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그렇게 인지할 거예요. 팀워크로 딱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항을. 그러면 2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삭제돼요. 없어, 내 역할이. 두 번째는 일방적 지시로 풀어요. 리더십처럼 언급이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3번 문항에서.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 달성을 반드시 A라는 이유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B라는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B라는 노하우가 결국은 전체적인 협업을 발동시키는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어야 되는 거고 그걸 어필을 하라는 게 KT의 의도인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본인의 능동적 판단으로 본인의 역할, 본인의 접근법으로 협업이 되었음을 써야 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써서 본인 역할이 삭제되거나 지시한 거가 되는 거지 계속 상대방에게. 그래서 리더십처럼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이 3번 문항은 제가 하나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뭐 근거에 집중했다 이거예요. 뭔가 논리에 있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에서.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우리 말한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재정의는 어떻게 돼? 자, 보통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업이라고 하면 근거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근거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본 거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러면 이 문단은 어떻게 돼? 그 상호소통 과정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고 3번은 마찬가지지. 그죠? 컨설팅을 하시거나 혹은 개발을 하시거나 혹은 영업이든 혹은 마케팅을 하실 때도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러한 협력이 기초가 된다는 언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강 이해되시죠? 자, 4번 문항. 이 부분이 만약 아직도 어렵다고 하시면은 내가 왜 뽑혀야 되는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없다고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드려서 잡코리아의 작년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캐릭터, 커뮤니케이션, 널리지, 익스피리언스, 애티튜드 기반으로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가를 세팅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코리아에 검색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KT 4번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전선을 좀 줄여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4번의 핵심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첫 번째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혹은 두 번째는 나름의 본인의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 과정에서 이런 게 해당 직무에서 중요하구나라고 배운 인사이트 두 개 중에서 내가 더 잘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걸 해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커뮤니케이션스라 그러면 제일 많이 여러분들 쓰시는 게 소통이 원활하다.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단어, 소통이 원활.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근거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해당 직무에 그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인정의 커뮤니케이션,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특정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인턴을 했든 혹은 뭐 팀 과제를 했든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그냥 들이밀은다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획을 전체적으로 짜는 거가 되는 게 아니고 뭐부터 집중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배운 것 그 자체가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3문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항 보면. 그래서 1문단은 뭐예요? 나의 역량 소개, 커뮤니케이션 익스피리언스 중에 선택해서.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직무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해 얻었는지 간단한 총괄 문단. 2문단은 뭘까? 그것을 확인하게 된 혹은 본인이 발휘한 경험을 풍부하게. 3문단은 시너지에 대한 언급. 그래서가 있어야죠. 그죠? 그 인사이트를 알았으면 땡인가? 그죠? 입사에서도 주의하겠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 자소서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융합적 가치라는 단어를 직접 쓰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세요. 자, 우리 컴공 나왔다 이거야. 컴공 나왔어도요. 컴공의 전문성이 뭐랑 결합됐을 때 현장에서 잘 발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융합적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아보 이 두 개를 언급하면서 융합적 가치가 사실상 어필되게끔 이 4번 문항을 구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면 KT 1번에서 4번 질문은 난이도로 보면 저는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석적으로 준비된 분들은 쉽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써놓고 계속 의문점이 가지는 자기소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드린 부분은 좀 범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